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던 유형이에요. 밑줄 친 문장이 진짜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 밑줄 친 문장을 직독직해 한다고 해서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무슨 법을 쓴 거니까? 그렇지. 근데 비유법을 쓰는 이유는 왜 쓴다 했지? 애초에 비유법은 왜 쓴다 했지, 쌤이? 그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줘야 돼. 비유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 그 한국 국어 시간에도 배우거든요. 강조하려고 쓰는 거예요. 강조하려고. 그럼 당연히 이렇게 긴 지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뭐겠어요? 그 글의 주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제외하고 이미 위쪽이나 아래쪽에서 주제문을 찾아내면은 걔랑 같은 연결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굳이 직독직해 하려면 뭔 뜻이야? Connecting all the dots니까 모든 점들을 뭐한다? connect, 연결한다라는 뜻이야. 그럼 진짜로 막 점을 찍어서 그린다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지. 비유법이기 때문에. 보기에 대한 해석만 먼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agining, 뭐 하는 거야? 상상해봐라. 다른 결말을, 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그 다음 sing, 한번 보는 거야. 뭘 봐? 뒤에 있는 내용을. 그러면 얘가 동사 출신이고 뒤에는 전부 다 뭐다? 뭐뭐를 보다니까 목적어야. 그니까 세모로 묶는 거야. 자, 뭘 본대? 어떻게 또는 얼마나 작가가 cleverly, ly 붙었으니까 부사죠. 뭔 뜻이야? 영리하게 deceive 됐을까? 그들을. 자, 이 deceive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동사입니다. 과거 시제라서 d가 붙은 건데 원래는 deceive예요. 이게 뭔 뜻일까? 맞아, 속이다야. 좋아. 즉 작가가 얼마나 영리하게 그들을 속였는지를 봐라. 이런 뜻이야. 그 다음 finding out, 발견하고 찾아내는 거야. 뭐를? 숨겨진 의미를. 어디에 있는? 결말에 있는. 그 다음 relating, 이거 중요하다. 얘도 ing가 붙었을 뿐 원래는 relate거든요. 이게 뭔 뜻이 이게? 아니야. 지금 너네 잘 봐. 우리가 해석을 잘하려면 그 단어의 품사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1번부터 5번의 공통점은 전부 다 동사 뒤에 ing가 붙은 동명사야. 그럼 ing를 떼면 얘가 동사라는 거잖아. 그럼 뭔 뜻이겠어? 연관시키다, 관련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즉, 연관을 짓는 거야. 뭐랑 뭐를 연관지어? The conclusion. conclusion이 뭐죠? 결말과 the clue. clue가 뭐야? 단서나 증거, 이야기 속에 있는. 즉, 이야기 속에 있는 어떤 증거랑 결말을 연관시키는 거래. 마지막 5번 creating, 만들어내는 거야. 뭘 만들어내? 자신만의 이야기를 based on, 진짜 중요해요. 연결어처럼 쓰입니다. 뭐뭐를 바탕으로. 뭐를 바탕으로 본인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보래? 똑같은 캐릭터들을 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제 구문 분석이랑 로직을 통해서 이 글의 주제를 잡은 다음에 이제 정답을 고르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지금 밑에 단어 중간만 볼까요? prorogue, 딜레이 시키는 거야. 연기하다. sigh라고 읽어요. 당신의 이거는 옛날 실제로 막 미국에서 문학 쓸 때 쓰던 단어예요. sigh, you're이라고 안 하고 sigh라고 썼다 옛날에는. 이해만 해주시면 되고요. 숙제를 해오신 구문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들아 이거 구문 분석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포인트들을 여기 빈 공간에 한번 필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구문 분석에 대한 정답을 맞출 거예요. 여기 옆에 353번 문장 밑에 빈 공간 많죠? 여기에 필기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의고사 특강 듣는 친구들도 있고 안 듣는 친구들도 있는데 쌤이 영어가 왜 갈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워지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문장이 3줄, 4줄씩 가. 그래서 너네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해석하기 더 어려워지고 해석하다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 길이가 길어진다고? 부사? 한마디로 뭐 하는 애들 때문에? 꾸며주는 애들이 정말 여러 개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문장의 길이가 많이 길어지고요. 그럼 우리가 해석을 이어나가려면 빠르게 그 꾸며주는 애들을 빨리 둥가루 묶고 버리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겠어요? 그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수식의 역할을 하는 애들이 누가 있어를 알아야 구문 분석할 때 둥가루를 묶고 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필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명사 바로 뒤에
이런 애들이 나오면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올 건데요. 첫 번째는 동사 뒤에 ing 붙은 형태가 올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동사의 모양이 pp인 형태가 명사 뒤에 단독으로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명사 뒤에 ing가 등장한 이 녀석은요. 동사 뒤에 ing가 붙었지만 동명사가 아니에요. 다른 역할이에요. 얘는 누구냐면 동명사랑 이 모양새는 똑같지만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 바로 현재 분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반대로 pp는 무슨 분사일까? 맞아, 과거 분사야. 근데 뭐가 됐건 우리가 지금 요 필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니 일단 이 분사라는 애가 하는 역할이 뭔 것 같아? 그치, 누구를? 명사. 맞아, 명사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품사랑 역할이 똑같은 거야? 그치, 형용사랑 역할이 똑같은 거지. 그래서 해석을 동사처럼 뭐뭐 하다 이렇게 다로 끝나면 안 되고 니은 받침으로 끝내는 거야. 해석할 때 꾸며주는 거니까. 근데 이때 문제는 이거야. 그래서 그러면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이 이름에 있는 현재랑 과거가 진짜 지금과 과거를 나타내는 그건가요? 아니에요. 얘네 둘은 어떤 의미냐면요. 현재 분사는 또는 과거 분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 꾸며주긴 꾸며주는데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로 꾸며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과거 분사는 어떤 의미로 꾸민다는 거야? 맞아. 수동의 의미를 지녔을 뿐 수동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각각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될까? 현재 분사 어떻게 해석할래? 그러면 뭐뭐? 한. 그치, 하는 또는 한 이렇게 능동의 의미를 실어줘야 돼. 그럼 당연히 과거 분사는 어떻게 해석해야겠어? 뭐뭐? 되는 또는 뭐뭐 해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명사 뒤에 이런 애들이 오면 이 뒤에 있는 모든 내용이 전부 다 명사를 꾸미는 거고 구문분석할 때 꾸며주기만 하는 역할을 하는 애들은 우리가 누군가로 묶으니까 잘 묶고 뒤에서 앞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쌤이 설명 몇 번 했는데 명사 뒤에 이런 애들이 나와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that, which, who, whom, 하나 더 넘어서 whose까지 가져가겠습니다. 자, 쌤이 정체를 얘기해 줬었는데 명사 뒤에 이런 애들 나오면 얘네의 이름이 뭐라 했지? 맞아. 관계대명사야. 관계대명사가 애초에 하는 역할이 명사를 꾸미는 거죠. 근데 얘들아, 관계대명사는 뒤에 뭐가 나와? 관계대명사는 뒤에 뭐가 나오지? 불완전한 절.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이때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건 어떤 경우일까? 주성분줄 하나 이상. 어떤 거? 주성분줄. 하나가 없는 거? 그럼 정확히 그 주성분 중에 누가? 목적어. 만? 주성은 뭐가 없는 문장이었어? 어떤 거? 정확히 주목, 복까지 가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주어가 없거나 또는 목적어가 없거나 이 둘 중에 하나만 없어야 돼요. 동사는 항상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이 관계대명사의 첫 부분부터 이 불완전한 문장의 끝까지가 전부 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해석을 넘기되 이때도 역시나 꾸며주는 거니까 뭐뭐 하는, 되는 이렇게 이 뒤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동사의 태에 따라서 하는, 되는 맞춰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경우도 이 마지막 경우예요. 명사 바로 뒤에요. 갑자기 주어랑 동사의 경우가 조합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때도 역시나 이 주어 동사, 이 문장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이 3번 경우는 2번 경우랑 우리가 이어진다고 보는 게 왜 이게 2번이랑 3번이랑 서로 같은 경우냐면 잘 봐. 지금 쌤이 주어랑 동사까지만 썼어. 그럼 얘는 뒤에 뭐가 없어? 맞아.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야. 한마디로.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여기서 봤던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불완전한 문장의 조건 중 한 경우라는 건데요.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 따라 나올 경우에는 이 관계대명사를 생략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안 보이게 그냥 생략을 시켰을 뿐 원래는 있었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명사 바로 뒤에 주동이 나오면 우리는 관계대명사 생략된 건가 보다. 그럼 어쨌거나 여기 있는 문장이 꾸며주는 문장이겠네 해서 잘 묻고 뒤에서 앞으로 보내셔야 돼요. 됐죠? 요렇게 요 세 가지 경우를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앞으로 문장의 길이가 아무리 길어져도 이런 애들 묻고 버려 나가면서 빨리 해석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 오늘 유의하면서 구문 분석 숙제 검사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부터. 자, 첫 번째 문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famous balcony scene of Shakespeare's play, Romeo and Juliet. 컴마에서 끊겼어. 여기서 한 덩어리 끝났다는 거야. 근데 이 인이 품사가 뭐야? 품사. 전치사 둥어로 준비해야 돼. 근데 이 안에 전치사가 또 있어. 어디? 그치. 내가 얘기했지. 같은 역할이 연달아 나오면 이 괄호를 분리해서 하지 말고 한 괄호 안에서 나누라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끊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번 더 열고 같은 역할이니까 또 열고 그러니까 똑같이 닫아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엔드는 연결하니까 세모 한번 들어가주고. 그럼 보자. 전명구는 어쨌거나 꾸며주는 역할인데 전명구가 여러 개 나오면 맨 뒤에 있는 전명구부터 해석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 해서 그럼 볼게. 셰익스피어의 연극인 로미오와 줄리엣에 있는 아주 유명한 발코니 장면을 보면 이런 뜻이죠. 그 장면 속에서 줄리엣은 is 동사야. 근데 비동사니까 EV 되겠고 걱정한대. 근데 실제로 이 걱정하고 있는 건 누가 걱정하는 거야? 줄리엣. 그러니까 당연히 EVSC 조합이 맞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하고 전명구고요. 이 장면 보면은 줄리엣이 로미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if her family sees him, if 만약 뭐뭐라면 접속사죠. 왜냐면 지금 주어랑 동사가 나오고 뒤에 또 주어랑 동사가 나온다는 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인 거고 접속사 들어가는 문장은 꾸며주는 문장이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묶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보자. 그녀의 가족이 본다. 그치. 그럼 이렇게 되겠네. 만약 그녀의 가족이 그를 본다면 그는요. 전명구 묶여. 그럼 여기 있는 비동사는 몇 부이겠어? 그렇지. 1부인 거야. 원래는 2부이 출신이지만 때에 따라서 몇 부인지 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볼게. 만약 그녀의 가족이 그를 본다면 그는 아주 엄청난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때 great는 훌륭한이 아니라 뭐 엄청나 또는 큰 이란 뜻인 거예요. great가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however 하지만 연결산에 세모 들어갈게.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연결은 누가 있겠어? however랑 똑같은 거. 하지만이니까. 누구 있지? 하지만인데? 하나 더 가야 돼, 이제는. 그게 누군데? 이런 걸 쓰고 외우셔야 돼요. 바로 yet입니다. yet이 원래 아직 이런 뜻이잖아. 근데 하지만이라는 뜻도 있어. 하지만 로미오가요. 말했습니다. 뒤에 있는 대사를 이 되는 거니까 사실 이 문장 전부가 목적어가 되면서 얘는 3부이가 되겠죠. 그럼 이 대사 안에 있는 내용들을 분해해볼게. 내 삶은 were 비동사 단독 등장 어땠다? 더 나았어. 그런데 선생님 얘는 EV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이 비동사는 단독 등장이 아니거든요. 왜? 그렇지 잘했어. 맞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동사 뒤에 저 멀리 PP까지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V를 잡아주는데 지금 조합이 비동사랑 PP니까 뭐야? 수동인 거죠. 그럼 V 수동 달아주기로 했죠. 그리고 by는 전명구네요. 그럼 가볼게요. 내 삶이 더 잘 끝난다라고 하면 안 되겠네. 그럼 수동이니까 어떻게 돼? 끝내졌었다. 뭐에 의해서? 그들의 헤이트니까 뭐야? 그치, 그 한마디로 뭐 증오 이 정도로 하면 혐오 이러면 되겠지. 즉 로미오가 뭐랬냐면 야, 내 삶이 더 잘 끝나질 것 같아. 그들이 싫어하면 then 뭐뭐보다 얘는 전치사나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한 번 더 묶어주겠습니다. 뭐 하기보다는 죽음을 prorogue 미루기보다는 그지? 즉, 나 죽음을 미루는 것보다 차라리 너의 가족들이 나 싫어하는 거 보면서 그냥 죽는 게 나아 이런 뜻이야. 그리고 그 와중에 뭐도 할 거야? wanting, 원할 거야. 뭐를? of thy love, 당신의 사랑을 전명구고 그럼 1V 출신 되겠네요. 그 다음 in other words, 진짜 중요한 연결사입니다. 너네 얘를 직독직해 해봐. 뭔 뜻이야? other words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단어로 하면 이 뜻이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그게 무슨 뜻일까? 그게 무슨 의미야?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얘들아 쌤이 그 남자애 때문에 진짜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러니까 내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그 남자애가 나한테 숙제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시달리게 했다니까? 그럼 지금 다른 말로 하면이란 연결어를 기준으로 앞뒤 내용이 어때? 같은 말을 단어만 바꿔서 한 번 더 말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무슨 뜻이냐면 다시 말해 한 글자로 바꾸면 즉 이런 뜻이에요. 근데 너네가 지금부터 봐줘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연결사들을 그냥 1대1로 뜻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뜻을 가진 연결사니까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오겠네까지 연장선으로 가야 돼. 당연히 다시 말해나 즉이니까 얘는 뒤에 어떤 내용 나온다는 거야? 앞에와? 같은 그치, 반복을 끌고 온다는 거야. 당연히 같은 흐름을 유지하고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문해력을 기를 수 있다. 가볼게. 다시 말해. 이 대사가 뭔 말인지 모를까 봐 설명해 주는 거야. 로미오가 말했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 을려. 그럼 전부 다 목적어야겠다. 그럼 이 안에서 또 쪼개자. 로미오가 뭐라고 말한 거냐면 그가 would rather have 까지가 동사겠네요. rather가 뭔 뜻이야? 차라리 이런 뜻이야. 그가 차라리 가지겠다는 소리입니다. 줄리엣의 사랑을요. 그리고는 죽겠다는 소리예요. 전치사는 접속사 역할을 한다 했죠? 그러니까 괄호 열었는데 여기 또 전치사지? 그러니까 두 번 열고 두 번 닫을게. 그럼 보자. 로미오의 이 대사가 뭔 소리냐면 차라리 줄리엣의 사랑을 갖고 죽겠다는 소리야. 뭐뭐보다. 뭐 하기보다는이야? keep living. 계속 살기보다는. without it. 그것 없이. without이 with의 반대니까 뭐뭐 없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 일단 keep은 동사 출신이야. 유지한다. living. 어떻게 해석할 거야? 사는 것. 을 목적어니까 여기 또 처리돼.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알아갈 수 있는 문법적인 개념이 뭐냐면 여기 한번 치고 keep은 목적어 자리에 누굴 데리고 올 수 있다? 지금 뭐 데리고 왔어? 그니까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다. 이거 하나 캐치. 그리고 하나 묻자. 여기 있는 it, 그것 없이는 이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뭐야? 줄리엣의 사랑. 그렇지. 줄리엣의 사랑 없이 버티기보다는 그냥 빨리 죽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뜻인 거죠. 잘했습니다. 그 다음 3, 4, 9 From these lines 전명구네요. 묻겠습니다. From이 뭐뭐로부터 라는 뜻이고 line이 뭔 뜻이야 원래? 줄이야. 그럼 이 줄로부터인데 여기서 말하는 줄은 진짜 이런 고무줄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였어? 대사. 그렇지. 위에 말한 이 대사. 이 대사들로부터 우리는 can guess, 추측할 수 있습니다. 대 뒤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내용을 추측할 수 있었냐면 로미오가 will get, 얻을 것이다. 줄리엣의 사랑을. 하지만 죽을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로미오의 대사를 짐작해보면. 그 다음 This kind of clue about what will happen later in the story is called foreshadowing. 동사 먼저 잡자. 동사 어딨어? 그치, 얘가 동사야. 근데 지금 조합이 어때? 비동사랑 얘 뭐야? V 뒤에 뭐 달아야 돼? 수동 가는 거야. 그러면 is가 동사라는 건 is 앞이 전부 다 뭐라는 거야? 주어라는 거지. 너무 길다. 근데 주어는 필수 성분이니까 길 때 묶으려면 우리가 대괄호로 하기로 했었죠.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쪼개낼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쪼갤 건디? 그치, of부터 어디까지 할 거야? of랑 what을 괄호 열어요? of 전치사니까 열렸어. 혹시 같은 역할 또 있니? about 전치사입니다. 열으셔야 돼요. 또 있나요? in. 다 전명구잖아. 3번 열리고 3번 닫아주셔야 돼요. 그럼 가보자. This kind of clue. 이런 종류의 어떤 단서는 근데 그냥 단서 아니야. about 뭐뭐에 대한 단서야. 뭐에 대한 단서냐? 여기 분해되겠다. 그치? What? 이런 애들 우리가 의문사라고 하죠. 근데 사실 의문사가 접속사 출신이기 때문에 세모 처리해주시고 will happen이 1V가 되겠네요. later는 나중에라는 시간 가리키는 부사니까요. 그럼 보자. 이야기 속에서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종류의 어떤 증거나 단서는 is called니까 어떻게 해석할 거야?
불려집니다. foreshadowing이라고요. 이렇게 돼. foreshadowing이 뭐예요? 복선 맞아. 그럼 너네 지금 잘 봐야 돼. 우리가 V랑 수동이면은 V 수동을 다는데 여기 몇 V인지를 안 적으면 안 돼요. 얘도 적어야 돼. 그러면 잘 생각해. 얘가 몇 V 출시인지는 너네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모든 동사는 동사 원형이었을 때 몇 V였을까를 생각해야 돼. 즉 is called가 아니라 그냥 call이었다면 몇 V였을까를 생각하는 건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그럼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 foreshadowing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주어. 얘를 가리키는 거지. 그럼 얘는 SC일까? 그게 아니야. 왜냐면 지금 수동태 문장이야. 수동태 문장에서의 주어는 반대인 능동태, 즉 동사 원형이었을 때 누구였다? 그렇지. 그럼 저기 뒤에 있는 foreshadowing은 사실은 누구다? 목적어를 가리키는 애였으니까 SC가 아니라 OC다. 그럼 얘는 몇 V 수동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항상 모든 동사가 몇 V일까를 생각한다면 특히 수동태는 능동태로 되돌렸을 때 몇 V인지 그걸 써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351번. foreshadowing. 자, 이 복선이라 함은 let이 뭔 뜻이야? 뭐뭐? let이 무슨 뜻이? 형광 외쳐주시고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준성아, let 무슨 뜻일까? 뭐 하게 하다. 그치, 하게 하다야. 복선은 하게 합니다. readers. 독자들로 하여금 predict 뭐 하게 한대? 예측하게 한대. 그럼 여기서 막 예측하는 행동은 누가 하는 행동인데? 독자들. 그럼 얘는 누가 되는 거야? OC. OC 기내 국가에서 필요한 애니까 대가로로. 그럼 얘는 당연히 OV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안에서 쪼개야지. predict. 예측하다, 추측하다니까 일단 동사 출신. 그럼 예측한다. 뭐뭐? 그럼 여기 what부터 next가 또 목적어네. 그럼 또 묻고 3부 2 처리해. 그럼 이 목적어 안에서 또 분해가 돼. what. 의문사니까 접속 출신 세모. will happen 1V next 부사. 그럼 보자. 복선은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날지를 독자들이 예측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이런 뜻이야. 자, 근데 여기에 형광부 들어갈게요. let. 했지? 자, let이 오형식 동사면요. 이름이 있어요. 얘 무슨 동사 하게? 사역동사입니다. 오형식은 정말 중요한 게요. 사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투부정사 되고 ing 되고 pp 되고 동사원형 되고 명사 되고 형용사 되고 진짜 다양한 애들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 많고 많은 애 중에 과연 누가 들어갈까요? 를 알리는 애가 누굴까? 동사야. 그래서 얘네 둘의 짝꿍 관계를 잘 봐야 돼.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누굴 데리고 오게요? OC 자리에 누굴 데리고 올까? 사역동사는. 네, 그래서 지금 predict가 나온 거예요. 그걸 잘 암기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갈게요. and 그리고 at of 이야기의 결말에서 그들은 can enjoy 즐길 수 있다. 뭐뭐를 얘네서 또 분해되겠네? 연결한다. 점들을 이렇게.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야? enjoy의 목적어는 뭐다? 네,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겁니다. 즉 이런 복선이 있으면 이야기 결말 부분에서 모든 점들을 연결하는 걸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야. 353번 정말 중요한 표현 나오겠습니다. 형광펜이나 일단 하나 갈게요. theory랑 be. 원래 그냥 theory 혼자 쓰이면 걔는 무슨 뜻이야? there 뭔 뜻이야? 저기에 거기에 이런 뜻이야. 근데 there 플러스 비동사가 나오면 전혀 다른 뜻이 돼. 이게 무슨 뜻일까? 맞아. 뭐뭐가 있다 없다 할 때 있다예요. 그러면 이때 저 there, 즉 저기에 라는 뜻이 여기에 녹여져 있어 안 녹여져 있어? 안 녹여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구문문서 갈 때 이때 there는 해석도 안 하는 없는 애 취급하기 때문에 과감히 지우시는 거예요. 얘가 주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비동사부터가 동사인 거야. 그럼 내가 물어볼게. 너네 근데 영어에서 누구누구 은는이가로 끝나는 게 누구야? 주어야. 근데 대열이 주어가 아니야. 그럼 이 표현이 문장 맨 앞에 나오면 주어는 대체 어디 있다는 걸까?
비동사 뒤에 있다는 거죠. 얘가 주어가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주어겠어? 비동사 뒤에 주어가 나와. 그러니까 얘가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야. 얘는 주어가 비동사 뒤에 나온다고요. 그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뒤에서 앞을 보고 수일치를 정확히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 나오면 무조건 대열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워지고 얘 혼자 동사고 뒤에 주어만 나와서 무조건 1V와 S의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자. 근데 might가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서 비동사 모양은 be2로 나온 거야. am/is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석해? 있을지도 모른다. 약간의 복선적인 단서들이 단서 명사인데? 지금 명사 뒤에 뭐 나왔어? 주어. 명사 뒤에 주어 명사 뭐 하느라 했지? 홈해준. 그럼 뒤에서 앞으로 넘겨야지.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 그들이 놓친 복선의 단서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로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첫 문장을 보면요.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진짜 책에 대한 내용이 이 글의 주제였나요? 아니에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소설을 소개하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지문의 첫 문장에서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이 나온 이유는 그냥 흥미만 끌기 위한 거지 주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345번의 전개 방식을 우리가 정리하면 첫 문장이니까 일단 누구로 고정이야, 전개 방식이? 근데 주제까지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라는 거야. 로미오와 줄리엣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내가 반대로 물어볼게. 그럼 이 글은 뭐에 대한 내용인데? 복선에 대한 글이었어. 맞아. 그럼 결국 복선이라는 게 이 글의 키워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복선, foreshadowing이죠? 거기에 노란색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부터 시간을 1분 정도 줄 건데 과연 이 복선을 다른 단어로 바꿨는데도 똑같은 의미의 표현이 여기 있다라는 걸 잘 잡아냈는가 스스로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칠 부분 있으면 한번 치는데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기 지운 게 없나? 왜? 수시통 아니야? 한번 빨리 쳐, 준성아. 근데 너 지금 연필이 없는데 지우개가 왜 필요해? 수정할 게 있어. 한번 빨리 치세요. 노란색. 이제 노란색만큼만 안 되고. 오 마이 갓. 있지, 있기는? 네. 응. 준성아, 네. 펜도 안 들고 뭐해? 빨리 해.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foreshadowing이랑 스펠링 똑같고 똑같은 단어면 일단 당연히 노란색 들어가겠지. 그래서 쌤 얘기했어. 스펠링이 다르고 다른 단어로 바꿨어도 같은 의미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했어. 그럼 일단 요 세 개는 고정이야.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복선이라는 게 뭐라고? 결국 다시 말하면 복선이 뭐래? 나중 이야기에서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단서. 맞아. 이 대사 읽으니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예측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단서들을 우리가 복선이라 하는 거야. 그럼 너네가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이야기거리에서 복선이 될 수 있었던 게 없었나? 얘를 통해서 복선을 소개한 거면 당연히 이 안에 복선이 있었다는 건데. 그럼 요 소개글에서 복선인 부분은 뭔데? 뭘까? 여기 말. 이 대사 내용이잖아. 이 대사 내용을 통해서 그래 결말 예측할 수 있었다며 죽을 것 같은 거 예측할 수 있었다며. 그럼 여기 있는 대사가 결국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에 있어서의 복선인 거죠. 잡아야 돼. 내가 다른 바에서도 정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거 로직은 얘들아 정말 속으로 한 5번 하다못해 10번씩 읽어야 그제서야 같은 표현이 보여요. 절대 한두 번 읽고 이걸 여러분들이 완성할 수 없습니다. 아직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또 있나요?
그치? 이렇게 앞으로 뭔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단서가 foreshadowing이다. 그럼 이 단서를 가리키는 말도 foreshadowing인 거잖아. 좋아. 그리고 또 They can enjoy connecting all the dots. 요거 모든 점들을 이어가는 거를 즐길 수 있다? 네. 요게 복선? 그것도 약간 복선과 연관성이 있지 않나? 오케이, 그러면 한번 노란색 쳐볼게요. 또 여기 있네요. 이 대사들로부터 이 대사가 뭐야? 이거잖아.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럼 이 글은 복선에 대한 글인 건 알겠어. 그럼 복선 뭐 어쩌라고? 그게 뭐가 주제일까? 복선을 찾아. 복선을 찾아라. 이게 주제인가? 복선은 어. 다음 이야기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나? 그치, 한마디로 그러니까 복선의 뭐에 대한 내용이었어? 기능, 역할에 대한 내용이었어. 그치. 다음 줄거리를 알게 해주는 힌트, 그것이 바로 복선이다. 복선이 뭐고 복선이 해주는 역할이 뭔지를 소개해주는 내용이 이 글의 주제였던 거야. 그럼 주제문은 어디 있을까? 주제문 어디 있을까? 그쵸. 복선 덕분에 다음 이야기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이 역할에 대한 내용이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럼 352번은 이야기의 결말 부분에서 모든 점들을 이어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점들을 이어간다라는 게 뭐야? 이야기의 모든 결말을 착착착 맞춰간다라는 거야. 그죠? 그럼 얘도 요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주제문이겠네. 그러면은 키워드는 아니겠네. 이 전부가. 그럼 복선을 가리키는 애는 뭘까? 이 중에서. 자, 봐봐. 점들을 이어간다라는 게 이야기의 결말까지 쭉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야기의 결말까지 쭉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우선은 복선의 역할이니까 주제문은 맞아. 그러면은 딱 복선만 상징하는 표현은 뭘까? 이 문장 안에서. 점들이지. 이 점들이 뭐야? 복선이겠지. 이걸 하나하나 모으면서 결말까지 완성해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353은 주제인가요? 아니죠? 그냥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야, 복선이 있었으니까 찾으면서 읽어봐. 그냥 그 정도로 넘기는 거야. 네. 그럼 혹시 얘들아, 봐봐. 얘는 되게 거꾸로 예시를 먼저 주고 하고 싶은 말을 뒤로 뺀 글인데, 그럼 예시에서도 그 복선의 기능을 담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어디 있을까? 그치. 이 대사를 통해서 이런 걸 추측할 수 있었다. 이게 결말을 예측한 거잖아요. 이렇게 예시를 먼저 주고 주제를 오히려 뒤로 뺀 글이라는 거지, 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아, 얘는 흥미를 끌 수 있는 도입에 대한 내용을 먼저 때리고 주제를 뒤로 뺀 거야. 즉, 주제가 몇 번 문장부터 나왔다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로미오와 줄리엣 내용은 도입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본격적인 주제는 어디부터였다? 351번이지. 그래서 쳤잖아. 그지? 복선이라는 정확한 키워드도 주면서 딱 정확히 역할에 대한 내용이 주제인 걸 알린 거, 본격적인 건 여기죠. 로미오와 줄리엣은 흥미를 끈 도입이니까 아무리 같은 내용이어도 그 부분은 전부 다 도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맨 마지막 내용은 뭐야? 이건 주제 아니고 맨 마지막에 그냥 때린 거니까 얘가 뭐야? 결론인 거지.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도입에 대한 첫 내용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1? 어떻게 하기로 했지? 오케이, 괄호하기로 했어. 그러면서 이거를 직독직해를 쓰는 게 아니라 요약해서 쓰라 했는데 어떻게 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연극 유명한 그치? 아니면 뭐 그냥 내 맘대로 최대한 간단히 쓰면 되는 거니까 꼭 필요한 내용도 아닌데 로미오와 줄리엣 속 한 장면, 발코니 장면 이런 식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만약에 줄리엣의 가족이 그를 보면 로미오는 위험해질 것이다. 이거 왜 나온 거야? 이거 왜 나온 거야? 이거 무슨 내용이야? 그 뒤에 로미오. 자, 쌤이 이 문장 왜 나왔지를 생각하려면 앞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라 했어. 이 내용 왜 나온 건데? 줄리엣이 걱정해. 한마디로 야, 이런 유명한 장면이 있어. 그 장면 내용이 뭔데? 얘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전개할 거야? 어떻게? 로미오는 아니, 숫자를 달아야 돼, 우리가. 그죠? 이 괄호야? 1동그라미. 그치. 얘의 부연 설명이면 1 괄호만의 부연 설명이니까 1 동그라미 들어가야지. 왜냐면 장면에 대한 줄거리잖아. 하고 그 줄거리 여기 있는 거 적어주면 되겠죠. 줄리엣 가족이 보면은 로미오가 위험해짐. 이거죠. 그 다음. 하지만 로미오가 말했다면서 로미오의 대사 내용이 나왔어요. 이 로미오의 대사 내용도 뭐예요? 줄거리. 네, 그니까 얘의 줄거리 내용이니까 똑같이 이 동그라미로 들어가면 되겠죠? 로미오의 대사 하고 그 대사가 뭐였는지를 대략적으로 요약해서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그지? 근데 지금 in other words 이거 쌤이 오늘 중요한 연결을 했어. 무슨 뜻이라 했지? 즉 한마디로 이게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는 거야. 그럼 이 문장은 이 대사만의 설명인 거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돼? 대문자에 그치.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치? 이 대사의 의미인 거니까. 그 의미가 뭔지 써줘야지. 이게 복선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 줄리엣의 사랑을 얻지 못하면 차라리 죽겠다는 내용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하고 이제 349번. 이런 대사를 통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다야. 그럼 얘들아 얘는 줄거리에 대한 내용이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이 알파벳 라인 따르면 안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괄호? 그럼 어떻게 할래? 대사의 뭐였지? 의미인가? 대사를 통해 추측할 수 있다니까 이건 뭐야? 대사의 역할이겠죠. 줄거리 예측하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리고 얘는 당연히 어떻게 전개에 들어갈 거야? foreshadowing이라는 단서를 처음 준 거니까. 뭐 1동그라미야 3괄호야? 3괄호. 그렇지. 이제 책에 대한 내용 아닌데. 이런 단서가 바로 foreshadowing 해가지고 우리한테 키워드를 처음으로 제공해 준 거죠. 직설적으로. 얘가 주제에 대한 첫 내용이니까 1괄호고. 1괄호. 자, foreshadowing이 뭐에 대한 내용이야? foreshadowing의 그래. 그래서 주제였잖아. 하고 그걸 적어주면 되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추측하게 해준다 이거잖아. 두 번째는요. 그리고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서 모든 점들을 이어볼 수 있다. 우리 이젠 알아. 이런 비유법이 결국 주제랑 똑같은 말이라는 걸. 그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점을 잇는다는 걸 뭐 하는 거야? 단서를 가지고 결말까지 추측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야. 그러면 사실 얘들아 이 비유법은 주제랑 같은 말이라며. 그럼 얘랑 똑같은 말이라며. 그럼 얘 어떻게 할 거야? 그치. 한마디로 이 역할은 뭐 하는 거랑 같다? 모든 점을 연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는 거지. 하고 결론은 한 문장이니까 1 괄호하고 뭐뭐 해봐. 뭐 폴셀은 찾아봐. 뭐 이렇게 할게. 우리한테 마지막 정리해주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고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아래쪽에 주제, 유형목, 키포인트까지 완성을 해오는 거였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정아, 이 글의 주제를 수정이는 뭐라고 정리해왔습니까? 복선에 대한 설명. 그치? 근데 여기서 정확히 해야 돼. 그냥 복선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은 있는 게 아니었잖아. 그치? 그럼 보이나 뭐라 하면 될까? 그치? 복선의 역할이야. 근데 이렇게만 우리한테 주제 문제, 제목 문제로 나오진 않겠지? 그 역할이 뭔지를 풀어 써주면 더 완벽해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 그리고?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게 해주는.
그치. 그리고 한마디로 뭐 예를 들어서 복선하고 영어에서 주제랑 제목 문제에 뭐가 진짜 많이 나오냐면 얘를 제목으로 깔고 땡땡 한 다음에 부제를 옆에 적어주는 거야. 복선 하면서 소설의 이야기를 뭐 연결해주는 단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풀어 쓰되 함축적으로 써주는 게 영어 모의고사 지문에서 보기에 등장하는 그런 문장들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요약문이랑 키포인트는 쌤이 이따가 1대1로 점검을 할 건데 일단 키포인트는 쌤이 무조건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오라고 했습니다. 왜냐? 나도 모르게 가운데 쓰는 가장 큰 단어가 결국 그 글의 키워드니까. 그럼 이 키포인트 가운데 들어가는 단어에 뭐 써서 써야 돼? 그치. 볼쉐도잉 써서 써야 돼. 그럼 우리가 한번 같이 날개를 펼쳐볼게. 일단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무슨 내용 나왔어? 그치. 로미오와 줄리엣에 대한 내용 나왔고 또 무슨 내용 나왔어? 그치. 한마디로 이 foreshadowing에 무슨 내용 나왔지? 그치. 역할 나왔어. 그리고 결국 그래서 뭐 해라? foreshadowing을 찾아보면서 읽어.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여기까지 멈추면 안 되지. 너네가 이 안에서 또 당연히 자세한 내용들을 뿌리를 뽑아왔었어야 되는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해오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오케이 그럼 얘가 키워드고 얘가 가장 큰 전개고 두 번째 전개고 그래서 세 번째 전개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안에서 뻗은 게 그 1가루 2가루고 이 안에서 뻗은 게 1동그라미고 1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잘한다라는 건 결국 위에 문맥을 뚫어볼 수 있다라는 능력인 거고 반대로 얘를 먼저 잘해놓으면 얘 하기 쉽다라는 거죠. 둘 중 이 두 개는 연결된 거니까. 이해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가서 정답을 정확히 잡고 밑에 빈칸 채우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미 답 다 나왔네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1번. 4번이죠. 그죠? 결말과 그 단서들을 연관 짓는 거. 근데 사실 감이 좋은 친구들은 커넥팅이 연결하는 거고 relating도 뭔가 연관시키는 거니까 애초에 같은 의미란 말이야. 이걸로 막바로 연결할 수도 있어. 어휘력이 좋은 친구들까지 갈 수 있어. 자, 그럼 밑에 빈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윤이가 여기 1, 2번 넣어서 정답 한번 읽어볼까? 저는 독자들이 다음에 발생할 일을 예측하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예측하는 거 영어로 바꾸면 뭐지? predict. 그리고 guess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 그리고 이야기에 그치 한마디로 결말에 모든 점 연결하는 걸 즐길 수 있다. 그 다음 수정이가 4번 넣어서 읽어볼까? 영어로 바꾸면? 오케이. 로미오는 줄리엣의 사랑 없이 계속 살아가니 차라리 그것을 얻고 싶겠다고 말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준성이가 5번 6번 넣어서 읽어보세요. 5번, 6번. 이 복선에서 우리 땡. 그럼 6번은 뭐야? 6번 뭘까? 사랑 없이만 죽는다는 걸 예측할 수 있다. 자, 여기 5번 뭐예요? 이 어디에서 얘들아? 이야기? 글? 아니 이걸 우리가 추측하는 게 아니라 진짜 위에 지문에서 이 문장에 해당하는 걸 찾아서 똑같은 단어의 뜻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대사. 그쵸. 대사들에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까지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숙제입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에서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단서를 복선이라 부른다. 이 단서 영어로 바꾸면 뭐다? 글. 이렇게 쓰면서 영어로도 바꿔보고 영어로 채워도 되고요. 아셨죠? 오케이. 자, 카드 쓸 시간 드릴 테니까 오늘 구문 분석하면서 쓸 수 있는 단어를 적는데 너네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얘들아 그 카드에는 단어만 적는 게 아니라 문법적인 개념도 몰랐던 게 있으면 적는 거예요. 오늘 뭐 예를 들어서 구문 독해 하면서 키의 목적어가 동명사인 것도 짚었고 명사 뒤에 누가 오면 꾸며주는 역할인 것도 뭐 짚었고 이런 것들 문법적인 것들도 다 카드에 적는 거기 때문에 단어 외의 것들도 같이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워크북 참고하셔서 카드 한번 적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여유 분수 줄게? 7월 네.